또 지금 얘기 듣는 가운데 요즘에 좀 외롭거나 힘드신 분 계세요? 그쵸. 저도 죽을 만큼 외로운 적이 있었어요. 아, 이러다 지금 죽겠구나, 이런. 외로워서 정말 죽겠구나,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독서 치료, 또 글쓰기 치료, 또 의식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전 최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저를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약을 먹지 않고, 그런 어떤 우울에 대한 치료를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여정을, 성장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는데, 정말 외로웠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을 때, 미친 듯이 글을 썼어요. 글도 정말 미친 듯이 엉망진창으로 나왔지만, 막 글을 썼어요. 누구 얘기할 사람도 없고, 또 얘기할 사람이 주변에 있긴 했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 마음이 좀 힘든 사람이 나 얘기하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얘기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얘기해도 답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에 막 글을 썼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그렇게 글을 쓰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그런 마음들, 정말 불편한 마음들, 심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저분한 마음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너무 분노했고 화나서 막 그런 거를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나와 끊어져 있던 그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이 나라는 존재하고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저한테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혼자 이제 산책 다니기. 산책을 하면서 이제 뭐 나무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 전에는 주위가 계속 밖으로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들었어요. 작은 것들, 작고 세밀한 것들, 연약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작고 세밀하고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산책을 하면서 글 쓰고 산책하고 이러면서 이전에 막 바쁘게 계획 세우고 살아갔던 삶과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셀카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도 찍고 막 이렇게 찍고 하면서 내가 보지 않았던 바빠서 거울도 잘 못 보고 살았는데 내가 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엔 굉장히 우울했기 때문에 셀카 모습도 셀카가 아니고는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셀카를 안 써요, 저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다 이렇게 조금은 더 예쁘게 나와요. 이 실물보다 지금 예쁜 겁니다, 여러분. 제 실물보다 주름도 없는 거고. 이렇게 카메라가 다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셀카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아니네. 이런 게 돼서 전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많다 보니까 셀카가 아니면 사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셀카를 이렇게 막 찍으면서 아,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다른 모습이면 이럴 수 있겠다. 화장을 하면 또 이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그냥 모습도 막 찍었죠. 그냥 모습도 이렇게 찍고 이러면서 와, 너가 정말 슬프구나. 네 얼굴이 어떻게 이러니? 이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울기도 하고 내가 나를 자기 공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치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저는 썼어요. 감사일기. 아, 이게 감사하다. 정말 감사가 안 나왔지만 감사일기를 썼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게 만다라도 그리고 심리학자 융이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만다라를 그렸대요. 저도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춤. 한 번도 춰보지 않았던 춤을 춤추고 싶어.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우리 춤 배웁시다. 이래가지고 춤을 추러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웠을 때 혼자 있기도 했고 깊이 혼자 있으면서 저 자신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춤도 추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과 노닥노닥하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는데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면 놀아본 적이 없어서, 누구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갖고 늘 바쁘게 막 학원 운영하면서 막 매일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랑 앉아서 노닥노닥 하고 있는 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 걸렸어요. 놀 줄 아는 사람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놀으라고 사람들한테 늘 그러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소소한 이야기, 인생을 나누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는 게 오래 걸렸고, 그게 너무 귀해서 마음성장학교의 모토는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음을 나눈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누군가의 가슴에 저장됩니다. 라는 멋진 문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마음 나누고 소소한 얘기 나누는 거를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것을 마음성장학교의 모토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고 있답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는 게 뭐 여러모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너무 외로웠을 때 소원을 빌었어요. 강아지 한 마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그랬더니 정말 강아지가 뚝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보리가 제 유튜브에 가끔 보다 보면 나와요. 우리 보리군이 저희 집에 왔어요. 8개월 된 보리군이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저한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를 처음 키우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사람한테 배우지 못한 거를 정말 개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 키우는 거 싫어하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하고 관계 못하는 사람들이 꼭 개 키우더라. 막 이렇게.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 공부 시작했는데, 강아지 보리가 와가지고, 그 보리가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와가지고 막 저를 이뻐해줘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 지금 제 발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서 앉아있고, 밥 먹으러 가면 식탁 밑에 앉아서 또 가만히 있고, 침대로 가면 침대에 쪼르르 올라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눈동자를 보면서 바라봐주고. 그런데, 야, 어떻게 강아지가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이렇게 기뻐해 준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래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 만나면, 강아지처럼 좋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 우리 보리 만났던 생각을 하니까 울컥해요. 너무 얘를 보고 저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돈을 그렇게 내고 배웠는데, 사람들에게. 근데 이 강아지가 가르쳐 준 것만큼, 그런 농도로 그 존재를 사랑하는 느낌? 존재가 존재를 막 기뻐해 주는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강아지가 주인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아시죠? 난리가 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난리가 나지? 내가 뭐 해줬다고? 내가 뭐라고 얘는 이렇게 좋아해 줄까? 이러면서 환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환대가 뭔지 알게 되었는데, 그거 좀 어렵더라고요. 환대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아니어갖고, 막 사람들을 막 환대하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 보리한테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도 그 환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정말 외로웠을 때 이제 꽃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쁘게 일할 때는 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식물이 집에 오면 다 죽여. 이걸 무슨 자랑도 아닌데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쁘다는 걸 막 티내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외롭고 일도 좀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예쁜 것들을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꽃화분을 막 사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한 달 있다가 죽어도 뭐 괜찮아. 예쁜 꽃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키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사랑이 뭔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강아지랑도 대화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꽃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집에서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키우던 요만한 모종이 지금 이만한 고무나무가 됐고 뭐 거의 15년 이렇게 큰 거죠. 다 그런 애들이에요. 다 역사가 있는 애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사연이 있게 이제 매일 쟤네들하고 얘기하죠. 얘들아, 이 춥지? 막 이러면서 제가 요즘에는 베란다에 있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싸줬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쟤네들하고 식물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외로운 내가 외롭지 않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혼자 글 쓰고, 산책하고, 셀카 찍고, 그리고 또 감사일기도 쓰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춤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저는 연극도 했어요, 여러분. 연극. 그 외로움이 너무 심할 때 이제 뭐 하고 싶지 하다가 나 못 해본 거 다 해봐야겠다 하면서, 근데 못 해본 걸 짧은 시간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연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극했어요. 연극을 해서 유튜브 찾아보면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지금 여기 우리들의 여행인가 제목도 잊어버렸네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연극을 했고, 그 연극을 통해서 작가라는 꿈을 생생하게 보면서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연극이 이런 연극이었어요. 여자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여자들을 취재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잡지사 기자, 그게 저였어요. 제가 아줌마들의 여행을 취재하러 간 거예요. 가서 막 혼자 잘난 척을 엄청 해. 그러다가 그리고 막 이 정전이 일어나는데 이 정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그리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어린아이 같이 작아졌을 때 그 아주머니들이 이 잘난 척하는 여자를 토닥토닥 다독다독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그 혼자만 알고 독신인데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랬던 그 잡지사 기자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의 출간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출간 기념회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연극이 그러니까 액자 형식이에요. 그래서 연극 속에 연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극 전체가 그 여자 이름은 나여진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나여진이라는 잡지사 기자가 쓴 그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거고, 그 연극의 끝에는 출간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마치 이 미래의 꿈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막 생생하게 나 이제 연극 그만하고 책 쓰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들 저 이제 책 쓰고 올게요 이러고 언니들한테 인사를 하고 연극 언니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쓴 책이 이제 첫 번째 책 생존 독서였어요. 너무너무 죽고 싶고 외롭고 이러다 죽겠구나 할 만큼 외로워서 내가 뭐 하면 좋지 하고 나와 대화 나누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 하다가 춤추다가 연극하다가 글 써야겠구나 해서 글 쓰고, 글을 쓸 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다는데 나도 뭐라도 남기고 죽어야지 이러고 늘 죽고 싶었던 마음에서 생존 독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생존 독서의 그 서문은 정말 절절해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때때로 드시는 분은 생존 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세상에 전해주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썼어요. 4주 만에 책을 다 썼고, 그리고 4주 만에 썼지만 저의 전생애가 다 들어갔죠. 저의 그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서, 마음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다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고, 그렇게 해서 작가의 삶을 살게 되었고, 더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다 이래서 계속 공부를 해서 심리와 코칭 이런 공부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면 먼저 누구 만날 사람 없을까? 나를 좀 친절하게 안아주고 재밌게 해줄 사람 없을까? 그런 단체는 없을까? 이런 걸 찾아다니기보다 저처럼 병행하세요. 저 병행했잖아요. 연극 교실 언니들과 춤추는 우리 동료들과 이렇게 병행을 했어요. 병행하시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가지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우울이 찾아온다는 건 정말 일생일대 기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언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어요. 그런데 우울이 찾아왔을 때, 외로움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내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길로 안내할지 몰라요. 그 시간에 정말 여러분과 대화 나누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과 노는 거, 다른 사람들과 뭐 하는 거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요. 예,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재밌고 좋거든요. 여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렇게 지내면 좋겠고, 저는 이제 때때로 취미 활동으로는 미술관을 가요. 미술관에 가서 미술관의 전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굉장히 뭐 새로운 영감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늘 미술관에 가요. 또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고. 요즘에 미술관에 못 가서 한참 못 갔네요. 그리고 요새는 미술관이 한 권의 책처럼 이렇게 기획을 굉장히 큐레이팅을 잘 해놓으셔서 미술관에 가면 한 작가의 일생에 대해서 쫙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기도원에 많이 갔어요. 조용한 기도원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래서 혼자만의 아주 조용한 그 아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여행을 가죠. 여행은 떠들썩하게 가지 않고 조용하게 가는 여행을 좋아해요. 주로 조용하게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는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무건수행을 하죠. 무건수행을 하고 강의할 때만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지금은 외롭지 않고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외롭지 않고 변한 건 없는데 외롭지 않고 지금은 참 좋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글 쓰면서 살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쓰면서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뭔가 그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